월급날이 사흘 앞인데 통장 잔고가 3만 원입니다. 분명히 이번 달은 아낀다고 했죠.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안 샀습니다. 커피도 집에서 타 마셨어요.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잔고는 너무도 냉정하게 3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죠. 50대 직장인 김 과장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은 3배가 됐는데 정작 통장은 항상 같은 자리였어요. 월급날 전날이면 어김없이 바닥이 났죠.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처음에는 내놓고 이번 있습니다. 달만 특별히 좋은 지출이 소식입니다. 많았나 싶었습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그런데 12개월이 지나도 24개월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이게 단순히 의지력 문제일까요? 사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패턴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고 아끼려 노력하는데도 통장이 항상 비어있는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돈이 새도록 설계된 구조가 이미 깔려 있거든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왜 사라지는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정 지출이에요. 매달 나가는 돈이죠. 월세나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대출이자 이런 것들은 손도 대기 전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월급 통장을 물이 가득 찬 욕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채우는 순간 욕조 바닥에 미리 뚫려 있던 구멍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물을 쓰기도 전에 구멍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그 구멍이 바로 고정 지출입니다. 40대 직장인 이 과장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매달 월급이 4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월급날 당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만 따져봤어요. 월세 80만 원,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 자동차 할부 30만 원, 보험료 2개 합쳐서 25만 원, 통신비 2회선에 14만 원, 다 더하면 164만 원이 됩니다. 월급의 40%가 넘는 돈이 본인이 의식하기도 전에 사라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금액이 매년 조금씩 오른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고, 관리비는 물가 따라 오르고, 통신비도 어느 순간 요금제가 바뀌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동이체니까요. 자동이체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지출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인의 고정 지출을 전부 적어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막연하게 100만 원쯤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계산해보면 2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정 지출은 한번 만들어지면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고 위약금이 있고 없애면 불편해지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순간에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통신사 직원이 월 몇천 원 추가로 이런 혜택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몇천 원이 1년이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항목이 통신비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두 번째는 더 교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예요. 무의식 소비라고 부릅니다. 결제를 했는데 나중에 통장 내역을 보면 내가 이걸 샀나 싶은 것들이죠. 이런 소비는 보통 아주 작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1,000원짜리 앱 하나,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3,000원짜리 간식. 그런데 이게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마치 작은 구멍이 뚫린 비닐봉지와 같습니다. 처음엔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봉지 안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구멍이 작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박 사장은 하루에 커피를 2잔 마십니다. 아침에 카페에서 한 잔, 오후에 편의점에서 한 잔이에요. 한 잔에 평균 3,500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7,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21만 원이 됩니다. 1년이면 250만 원이 넘어요. 박 사장 본인은 커피값을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카페 말고 편의점을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1년치를 더해보니 꽤 큰 금액이 되어 있었죠. 박 사장 본인은 커피값을 아낀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카페 말고 편의점을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1년치를 더해보니 꽤 큰 금액이 되어 있었죠. 무의식 소비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씩 보면 너무 작아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내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의식 소비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먹고 싶어지고, 기분이 울적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되고,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요. 이런 소비는 의지로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습관이나 감정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한 달 동안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소비 내역만 따로 모아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액 결제들이 모여서 월급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직접 가입하고도 잊어버린 것들입니다. 구독 서비스예요. 동영상 스트리밍, 음악 앱, 뉴스 유료 구독,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운동 앱, 독서 앱.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달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결제되죠. 자동 결제가 문제입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40대 직장인 최대리의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대리는 스마트폰에 구독 앱이 몇 개나 깔려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통장 내역을 하나씩 분류해 봤죠. 동영상 서비스 2개, 음악 서비스 하나, 클라우드 2개, 뉴스 유료 구독 하나, 운동 영상 앱 하나. 전부 합치니까 한 달에 6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3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입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아서 눌렀는데 막상 쓰지 않으면서도 돈은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죠. 구독 서비스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체험을 줍니다. 아니면 첫 달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가입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해지하는 절차는 가입하는 것보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가능한 오래 구독을 유지시키기 위한 설계예요.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구독 서비스 하나하나는 작은 돈처럼 느껴지지만 다 합치면 꽤 묵직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따져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번째 패턴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 뇌는 현금을 쓸 때와 카드를 쓸 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거 심리학 실험으로 이미 여러 번 증명된 사실이에요. 현금을 낼 때는 지갑에서 지폐가 나가는 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기 때문에 뇌가 손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카드를 긁거나 스마트폰을 갖다 댈 때는 달라요. 손에서 아무것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에 닿았다가 돌아오는 거니까요. 뇌가 이걸 지출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게임 속 코인 같은 거예요. 현금을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더 쉽게 씁니다. 코인은 돈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카드와 간편 결제가 딱 그 역할을 합니다. 50대 자영업자 정 사장은 카드를 쓰기 전까지는 한 달 생활비를 꽤 잘 관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원인은 쓰는 게 늘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니 현금 쓸 때보다 지출이 30만 원 이상 늘어 있었습니다. 뇌가 카드 결제를 지출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여기에 더해서 신용카드는 지금 없는 돈을 미래에서 끌어와서 쓰는 구조입니다. 다음 달 월급에서 갚는 거죠. 그런데 다음 달 월급은 그 달의 고정 지출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달 카드값이 다음 달 통장을 먹고 다음 달 카드값이 그 다음 달 통장을 먹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카드 돌려막기라고 하죠. 월급을 받아도 항상 카드값 내기에 바쁜 상태. 이 구조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포인트도 쌓이고 할인도 되죠. 하지만 그 편리함이 소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서는 막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쓰는 돈이에요. 이걸
사회적 소비 압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하게 되는 상황들이죠. 회사 회식이 있습니다. 안 가면 눈치가 보이죠.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내야 합니다. 동료가 커피를 한 잔씩 돌립니다. 나도 다음번엔 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습니다. 선물을 사야 합니다. 이런 지출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40대 직장인 한대리의 이야기입니다. 부서 회식이 한 달에 2번 있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갔어요. 팀장이 쏘는 날도 있지만 2차는 각자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다 팀 내 경조사, 퇴직 선물, 생일 케이크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이 관계 유지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한대리 입장에서 이 돈은 아깝다고 느끼면서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소셜미디어 효과도 더해집니다. 친구들이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면 나도 가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새 차 샀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 차가 갑자기 낡아 보이죠. 남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이 생깁니다. 이걸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수준을 맞추려는 심리예요. 이 심리는 소비를 계속 자극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지출을 줄이려 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줄이지도 못하죠. 사회적 소비 압박은 그래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돈이 모일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수입이 늘어도 통장이 항상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소득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풍선처럼 안에 공기가 많아지면 풍선도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조금 더 좋은 카페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옷을 사도 될 것 같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어집니다. 차도 바꾸고 싶죠? 이건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건 당연한 욕구니까요. 문제는 지출의 증가 속도가 수입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거나 심지어 앞서간다는 겁니다. 50대 자영업자 윤 사장의 경우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수입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생활 수준도 올라갔어요. 이사를 했고, 차를 바꿨고, 외식이 잦아졌습니다. 수입이 2배가 됐는데 정작 저금하는 돈은 예전이랑 비슷했어요. 오히려 지출이 워낙 늘어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습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기준점이 올라갑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족해 보여요. 예전엔 충분했던 월급이 이제는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항상 돈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입이 늘면 세금도 늘고 보험료도 오르고 연금 납입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기대보다 적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늘어난 수입이 어디로 가는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안 모이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버는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통장이 비는 이유. 이제 조금 보이시죠?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월급이 왜 사라지는가였습니다. 단순히 낭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진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정 지출이 통장의 절반을 먹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둘째, 무의식 소비가 작은 구멍처럼 돈을 새게 합니다. 하나씩은 작지만 모이면 무시 못할 금액이 됩니다. 셋째, 구독 서비스처럼 가입했다 잊어버린 자동 결제들이 매달 돈을 가져갑니다. 넷째, 카드와 간편 결제가 소비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지출을 늘립니다. 다섯째, 회식이나 경조사 같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소비는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여섯째,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항상 빠듯함은 반복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이번 달 통장 내역을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자동 이체 항목을 따로 적고 구독 서비스도 전부 확인하세요. 쓰지 않는 구독은 오늘 당장 해지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매달 몇만 원이 바로 남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소액 결제 내역을 따로 분류해 보세요.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결제만 모아서 한 달 합계를 내보는 거예요. 숫자를 직접 눈으로 보면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날. 먼저 저금부터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남으면 저금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저금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변에 돈이 새도록 설계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제 그 구조를 알았으니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 통장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돈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당신뿐입니다.